종목 카운슬러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님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웃어주시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종목 수익이 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LG생명과학을요. 네. 44,000원에 네. 물타기가 44,000 조정이 났는데요. 네네. 70%입니다. 비중은. 70%요, 시청자님? 예. 아유, 점차 늘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중이 많아지신 거겠죠? 예, 물타기 하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지금 평균 단가가 제가 끝에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44,000원이 맞으세요? 예, 44,000원입니다. 평균 단가가 44,000원이시고 지금 예. 70%신데 예. 생명과학 여전히 좀 기대감이 남아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또 좋은 소식도 나오던데 어떤 부분이 예. 좀 가장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제일 처음 55,000원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1년 넘게 기다리다 그러게요. 보니까 얼마 정도 매도를 해야 될까나 싶어가지고 네. 얼마 정도, 예. 내려올 대로 내려왔는데 이젠 좀 올라가지 예.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생기거든요. 예. 시청자님. 예. 오랜 기간 고생하셨을 텐데 한번 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웃고 계시지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가부터 보고 돌아올게요, 시청자님. 예. 네, LG생명과학이었습니다. 자, 종가부터 한번 볼까요? 33,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 오늘장에서 하락 시세가 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최초 매수가가 54,000원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물을 타서 그리고 평균 단가가 44,000원인데요. 지금 그동안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점장님 어떻게 좀 실적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았길래 이렇게 꾸준히 좀 밀린 건지 점검을 좀 해보고요. 네. 2분기 실적 전망도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시청자님께서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70%면 몰빵이죠. 예, 지금 몰빵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생명과학은 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보답을 해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인고의 세월이 상당히 길 거다. 지금 1년 기다리셨겠지만은 성과를 보시려면은 지금 기다리신 거에 두세 배는 더 기다려야 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아주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LG생명과학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제약사죠. 제약사인데 국내에서 신약 개발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제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R&D에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국산 그 패키브라든지 또 인간성장 호르몬, 서방형 인간성장 호르몬 이런 신약들을 지금 개발해낸 제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주요 사업부는 의약품과 정밀화학 부분입니다. 근데 정밀화학 부분은 그 농업용 화학 부분 이쪽이고 주력은 의약품이겠죠. 주력은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주가가 계속 부진한 것은 역시 실적 부진 때문에 요인이 있다. 근데 이 실적 부진 흐름이 그렇게 크게 단기간 내에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부분 한번 보죠. 실적 부분 보면은 지금 13년 분기 실적인데요. 분기 실적 보면 이렇게 매출액이 좀 그 1,000억대, 100억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에는 적자, 그리고 올 1분기도 적자. 이렇게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크게 이익이 지금 내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이 LG생명과학의 주 수입원이었던 로열티 수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제약주 가운데서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그렇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온 얘기가요. 그 당뇨 치료 개발해서 신약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105개인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05개국에 네.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점차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빨리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슈 측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그렇죠. 그 LG생명과학의 가장 유망한 지금 투자 포인트는 바로 신약이겠죠. 신약 중에서도 당뇨병 치료제, 신약 제미글로인데요. 이것이 이제 LG생명과학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신약 개발은 되었고 뭐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오려면은 시간 텀이 상당히 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 앞으로도 최소 1, 2년 뭐 혹은 그 이상으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LG생명과학의 그 모멘텀, 투자 모멘텀을 좀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2분기는 실적은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분기 실적을 보여드렸는데 적자 흑자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가 흑자 전환한 게 실적 호조의 시작점이 돼서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실적 증가를 할 수 있는 이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1분기 적자였지만은 2분기 때 흑자 전환하는 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다는 것이고, 2분기 흑자 전환하는 이유 자체는 정밀화학 부분의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의약품이 1분기보다는 소폭 그 매출이 늘어나면서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제미글로 당뇨병 신약이라는 가장 초대형 호재가 있지만은 모멘텀이 있지만 이런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실적 보면은 지금 매출액은 지금 1116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5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이익은 겨우 이제 뭐 한 흑자 전환하는 이 정도의 수준. 그리고 3분기 자체도 뭐 큰 폭의 증가가 아니고 3분기 때에도 2분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또 빠질 수 있는, 또 여차하면 이제 적자, 환율 같은 게 지금 워낙 강세잖아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라도 바로 적자가 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정도의 실적 부분들, 실적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아까 이제 그 앞서 제미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제미글로 같은 경우는 당뇨병 신약입니다. 국내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신약이고, 2012년도에 글로벌 제약사와 사노피라는 글로벌 제약사와 판권 계약을 했고요.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하더라도 그 글로벌 판매량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 혹은 바이오사들은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글로벌 판매량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판권 계약을 해서 그들한테 로열티를 받고 그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계약을 하는데요. 그런 계약을 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각국에서 판매 허가를,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을 통과를 하고 판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제미글로가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각각의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식약청 같은 이런 기관의 판매 허가를 다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2016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LG생명과학의 제미글로가 판권이 돼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빨라야 2016년부터가 아니겠느냐.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가 불확실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강한 모멘텀이 있어도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정도 가서 구체화될 때에 LG생명 주가는 강한 상승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전에도 조금씩 반등의 기미는 좀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 좀 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시청자님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 평균 매수 단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세요?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44,000원이잖아요. 44,000원 위로는 올라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제 올라온다는 가정은 이 제미글로가 판권 계약이 다 성공적으로 되고 시장이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을 때의 얘기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 주가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신약 개발을 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약효의 효능도 봤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시청자님 매수하신 44,000원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 근데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기를 6개월 안에 나오냐? 안 나옵니다. 1년 안에 나오냐?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손절은 늦었죠. 손절은 늦었다 보여지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LG생명과학이 그런 강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 부진에 대한 이런 그 악재로 인해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의 조정은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빠진 만큼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적자로 전환하거나 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지는 힘은 없겠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계속 이제 횡보예요. 이렇게 3만 원에서 뭐 한 4만 원 구간 요 정도를 뭐 장기간 횡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노피의 그 제미글로의 이 판권 계약이 마무리되고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장기적으로는 5만 원 이상도 가능하고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 뭐 4만 5천 원도 충분히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나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지겨워가지고 손해 많이 봐서 손절은 죽어도 못 하겠고 뭐 시간은 기다린다. 근데 본전만 오면 팔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4만 5천 원 파시면 되는데 그건 별로 안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LG생명과학이 4만 5천 원이 오면 그 주가는 좀 더 기다리면 5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소 뭐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5만 원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손절은 늦었고요. 오히려 지금 LG생명과학을 장기적으로 보고 진입을 해야 될 시기죠. 네. 그러니까 미리 진입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고생을 하지만은 저 같으면은 이런 그 2016년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그 아주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쌀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네. 네, 시간적 여유가 되시나요? 네, 시간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희소식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유, 시청자님. 4만 예, 5천 원 뚫어낼 경우에 예, 다시 한번 예, 또 전화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문의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G생명과학이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보유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4만 원, 4만 5천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5만 원 제시됐고요.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이재우 전문가는 반등시 매도 전략 주셨어요. 목표가 3만 8천 원, 손절가는 3만 2천 원으로 제시가 나왔습니다. 네,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종목은요. LG 쌍둥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MPK를 사셨고요. 3,050원 매수 50%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자, 오늘 종가가 2,870원입니다. 좀 반등을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자, 이재우 전문가님, 네. 전략 좀 주세요. 네, MPK는 뭐 미스터 피자.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그 확대 기대감을 해서 주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저 자회사 매각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난주 5월 달에 급반등을 만들어 갔는데 자, 저도 이제 어제 이 종목 혼자서 매매 때 이제 요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사실 오늘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 뭐 단기로 들어갔는데 MPK의 지금 단기적인 그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물량 부담이 좀 있습니다. 워런트 행사로 인해서 약 한 230만 주 정도 이제 물량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량 부담이 될 거고요. 나오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글쎄요, 뭐 대우증권 창구에서 뭐 집중적인 매도가 진행이 되어서 일단은 물량 부담이 좀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되어서, 차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완벽하게 또 상승으로 전환돼서 다시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일단 매도를 줬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가가 이제 3,050원이니까 매수가 대비도 좀 밀려있긴 한데 또 비중이 좀 많습니다. 50% 비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MPK 같은 경우는 반등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3,000원대 가격 정도는 발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물량 부담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50%를 다 들고 가는 것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그래서 30%는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00원 넘어가게 되면. 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후에 더 높은 가격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MPK의 중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어떤 뭐 매장 확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이런 물량 부담만 해소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탄력적인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되 다만 50%를 물량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 끌고 가기에는 지금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매도를 주고 나머지 20%만 보유하시고 20%는 차후에 전환이 됐을 때 저는 뭐 3,000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목표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30% 물량을 줄였다가 3,000원 중반대까지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이 최우선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MPK 통해서 또 좋은 전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로 한번 또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바이넥스요. 바이넥스 얼마에 사셨나요? 7,600원이요. 네, 지금 매수가 바로 밑에 있네요. 얼마 정도 담으셨어요? 한 40%요. 40%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도 조금 많으셔서 부담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 네.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거를 월요일 날 너무 강하게 올라가갖고 제가 수요일 날 조금 사갖고 네. 이렇게 가격이 높아졌어요. 단가가 높아지셨어요.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번에 차트에도 보듯이 네. 저번에 한 7,700원 갔다가 월요일에 그거를 싹 다 넘고 네. 그 중간에 조정을 이렇게 완전히 카바를 하고 기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네. 이게 조정을 받고 그냥 그럴 줄 알았더니 네. 너무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좀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시세가 아예 아래쪽으로 잡힌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좀 예. 되셨던 것 같아요. 함께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네. 네, 궁금한 점은 이제 알겠고요. 바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네, 이재우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바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50% 40% 비중도 많으시네요. 네. 예, 매수가- 아니, 한 비중이 20%였다가 네. 월요일에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네. 제가 수요일에 더 샀어요. 수요일 날이면은 수요일 아침에 사갖고 매수가가 높아졌어요. 어제 이제 뭐 올라갈 때 축격 네. 매수하셔가지고 단가가 좀 높아졌다. 네네.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조정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당장 내일장 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죠. 또 뭐 삼성의 어떤 뭐 바이오 투자 얘기 나오면 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 종목이긴 한데 바이오시밀러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있는데 셀트리온도 뭐 좋은 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셀트리온은 팔로에 약간 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 쪽에 매출이 많아요. 일본의 뭐 다국적 기업인 니치 있고 이쪽에 이제 매출이 많아서 확실한 어떻게 보면은 매출처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얘기도 뭐 많고 좀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한다고 하면 바이넥스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오늘의 조정은 그냥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장부터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오늘 음봉 조정 줬는데, 뭐 당장 내일장 오전장 초반부터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 이 8,000원 고가였죠, 어제? 네. 이 고가를 또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러나 비중이 좀 많으니까요. 한 비중, 추가 매수까지 하셨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직전 고점이 8,400원입니다. 그러니까 8,000원대 중반 한 8,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이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저는 바이넥스는 한 9,000원대 넘어갈 때까지 아마 10,000원 근처까지 한번 홀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염려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만약에 내일 조정 받으면은 그대로 버티시고요. 예. 반등이 들어와서 다음 주까지 초중반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8,000원대 중반 정도의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저기 외국인 지분율이 12%, 13%인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외국인 저번에 월요일 날은 그 기관이랑 외국인이 확 사갖고 거제 10%대가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매수 주체가 특별히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이것도 어쩌나 싶은데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 HTS 키면은, 외국인과 기관, 이거 매매 동향에 따라서, 기관 사면은 뭐 올라가고, 팔면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수급입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침체장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눈에 보이는 수급대로 이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들의 매수하는 주체가 뭐가 있겠느냐, HTS로는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기관이 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잠깐 뭐 지들끼리 뭐 샀다 팔았다 제가 봤을 때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차후에 다시 이제 또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로 보고요. 외국인들은 큰 변동이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고, 중요한 것은 팩트만 보시고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기간 매도 나온다 해서,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다 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이 좀 다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조절 반드시 유념하셔서 나머지 물량까지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바이넥스를 살펴봤습니다.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25님께서 제이시언 시스템 사셨어요. 2,880원에 매수 10% 들고 계십니다. 자, 대응법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부지점장님, 네. 비트코인 테마주죠. 제이시언 그렇죠. 시스템 지금 종가와 동일한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뭐 비트코인 테마주이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로 가는 것은 안 좋다. 그리고 테마가 이제 비트코인 그 관련주들이 6월 말 쪽에 한번 불려고 하다가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테마 형성이 아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테마주들, 아까 그 소리바다도 마찬가지고, 제이션도 마찬가지고, 테마 형성이 그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약하거나 테마 형성이 주가가 안 움직이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언도 그렇다 하는 판단이고요.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절 라인이겠고요. 손절은 2,75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지금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6월 달에 이제 상승 패턴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을 받은 지점이 2,750원 지점이거든요. 2,800원 뭐 수준. 그러니까 요거를 깨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지지 라인들을 깼을 때 주가가 쭉 내려가 버리는. 그러면 이제 손절도 대응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선은 2,750원 손절 라인으로 잡고, 반등할 때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3,000원 정도 선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치가 3,0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도 중요하니까요. 시청자님 2,750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대응을 하자. 제이시언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 카운슬러 목요일 순서는 3부 남기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보고 이어가겠습니다.